테슬라를 비롯해서 오늘 종목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전히 전쟁 리스크였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뉴스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60 빠졌네요. 433.45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프터마켓도 마이너스 0.28, 현재 432.27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뉴스는 어저께 전해드렸던 대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사절단과 함께 중국 방문에 동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팀 쿡도 가고 레리 핑크도 가고 정말 미국에 내노라 하는 CEO들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젠슨 황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칩 거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제외됐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현지 영업 환경 개선이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테슬라의 중국 판매 반등과 로드스터 관련 기대 심리가 맞물리면서 시장 그래도 테슬라 이렇게 반등을 이끌었죠. 그렇죠? 자,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인근 배터리 공장에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3,400억 수준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라 유럽 생산 기지를 확보해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지는데요. 최근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반등세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BYD 스스로 지금 자빠지고 꼬꾸라졌잖아요. 자, 반가운 소식 또 있습니다. 테슬라 핵심 배터리 파트너사인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 양산을 또 미루었습니다. 4680은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전략의 핵심인데요. 양산 지역이 반복되면서 사이버트럭과 모델 Y 신형의 원가 절감 영향에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지금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파나소닉은 AI 쪽에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배터리 사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텍사스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첫 인상이 중요한 서비스만큼 투자자들의 시선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파이퍼 샌들러는 오늘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로보택시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꽤 많이 화제된 얘기인데, 론 베런은 오늘 CNBC에 출연해서 스페이스X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 한 투자자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10조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관계는 언제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큼 미진들 구독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오늘 테슬라는 중국 방문의 모멘텀, 독일 투자라는 호재, 그 다음에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지연, 로보택시 초기 불만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하루였고요. 자, 데이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머스크의 중국 방문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4680 배터리 양산 일정과 로보택시 확장 속도를 핵심 체크로 또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을 내리누른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건 전쟁 이슈고 두 번째는 CPI 발표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미국의 CPI에 대해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자, 굴스비 총재는 오늘 일리노이주에서 참석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문제는 단지 유가나 관세 관련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그는 오늘 발표된 수치는 대체로 예상 범위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상보다 실망스럽다. 특히 실망스러운 서비스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서비스 물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최소한 멈추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서비스 부문은 단순히 유가 상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CPI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해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3.7도 뛰어넘었습니다. 자, 굴스비 총재는 현재 연은이 물가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그는 일단 고용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다면서 연은 목표 가운데 한쪽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할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잖아요. 그런 당시 연준 성명 문구가 지나치게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죠. 한편 오는 16일 퇴임하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 첫 투표에서 바로 입성할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고, 파월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대형 은행 파산 사태 속에서도 금융 위기를 잘 막아냈다면서 2023년에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연준의 독립성이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해냈다는 점은 중요하다. 한편으로 케빈 워치 전 연준 이사가 이제 연준 이사직 파월 의장직을 맡잖아요. 그렇죠? 워시는 이르면 14일 상원 표결을 거쳐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 장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우만 올랐습니다. 플러스 0.11, 나스닥 마이너스 0.71. 이런 나스닥 많이 오른 거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S&P 500 마이너스 0.16, 러셀 2000 마이너스 0.97. 자, 결과적으로는 다우 빼고 다 마이너스지만 V자 반등으로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예상을 상회한 CPI 발표, 그렇죠? AI 열풍을 주도했던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발목을 잡은 것은 전쟁 이슈와 함께 AI 관련주의 급격한 조정이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3%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요. 연초 이후 6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만큼 가파른 상승에 따른 경계 매물이 대거 출현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마이크론이 4% 이상 빠진 것을 비롯해 AMD와 퀄컴도 각각 3%, 퀄컴이 여러분 11% 빠졌습니다. 인텔 7%, 샌디스크 6%, 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작금의 상황을 실적 시즌에는 탐욕이 지배하지만 그 이후에는 공포가 찾아온다라는 시장과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두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자, 이란 측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내세우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서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몇몇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저희 미주노 단톡방 현재 68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고정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이고요. 미국 현지에서 매일매일 생생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곧 1000명 돌파 특강이 시작이 되니까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VIP 멤버십 영상 한 편 올라갔는데 종목 영상 올라갔거든요. 오늘과 내일 이틀 스윙 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